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요즘 날씨 춥다는 얘기들 다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이런 근골격계 통증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뭐 근육들 문제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 이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특히 뭐 실내 운동 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하시니까 뭐 계속 유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요럴 때 근육 부상들이 잘 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들이 이 근육의 부상, 근육 파열 요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음, 특히 겨울철에 요런 부상들이 잘 생기고 제가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도 하루에 이런 겨울철에 한두 건씩은 항상 이제 선수들이 와서 근육이 다친 것 같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보러 오거든요. 그들이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좀 허벅지나 뭐 종아리나 이런 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좀 할만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워밍업 같은 것들, 근육을 온도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고 또는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좀 운동을 좀 세게 했다. 근력을 좀 세게 쓰다가 갑자기 빡 하는 통증과 함께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해서 왔을 때. 그때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뭐 근육이 파열된 경우들도 있고 또는 그냥 뭐 단순 염자인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꽤 통증이 오래 가고 뭐 원래 하던 운동에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한 달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까지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좀 다시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근육들 손상들은 사실 만만하게 볼 건 아니고 치료를 좀 제대로 하고 다시 운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아리 허벅지 원래 근육 파열이라는 게 종아리 허벅지에 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파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먼저 근육 염자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죠. 근육 염자라는 것들은 뭐 늘어났다, 약간 미세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크게는 완전 파열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1단계는 그냥 늘어났어요. 미세 손상이에요. 2단계는 이제 이런 부분 파열, 3단계는 완전 파열. 완전 파열이 잘 없죠. 이거는 잘 없습니다. 거의 1단계, 2단계 사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 때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자, 요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근육이 찢어지면은 피가 나죠. 안에서 근육도 손상이 됐을 때 피가 납니다. 피가 나고 염증 반응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되게 아프죠. 피가 나니까 아프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아프고 또 안쪽이 막 부어오르면서 압박이 되니까 또 아픕니다. 그런 시기들을 겪고 이제 근육이 이런 근육이 팍 파열했다. 그러면은 이제 손상이 생긴 거죠. 손상 생긴 부위를 어떻게 좀 메꿔줘야 되잖아요. 메꿔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메꿔줍니다. 막 세포들도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피가 났던 것들, 피가 난 부분들이 어, 약간 피도 결국엔 지혈이 되고 이 피도 처음에는 맑은 피였다가 점점 끈적끈적해지고 피떡해지고 약간 선지처럼 이렇게 굳어 나가겠죠. 그런 피가 좀 메꿔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신경들, 혈관들, 또 연부 조직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 나가면서 메꿔가는 시기 그런 것들이 한 달 정도까지는 걸리죠. 걸리고 얘네들이 메꿔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원래 있던 근육과는 다르죠. 근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지고 강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근육의 한 100점 중에 한 2, 30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또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파열된 부분에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과 끝 쪽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메꿔졌던 새로 형성된 그런 뭐 조직들, 그리고 새로 생긴 신경, 힘줄, 신경, 또 혈관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탄력성도 더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엔 한 원래 있던 근육의 한 25%에서 70% 정도?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유연성은 일단 많이 회복은 하고 있겠죠.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원래 있던 근육 조직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육은 이제 섬유질들, 엄청 많은 섬유질들, 파이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걔네들이 원래 있던 그 섬유질들로 새로 메꾼 애들이 바뀌어 나가는 시기. 그런 것들이 이제 3개월 이후에 시작되는데, 그거는 꽤 또 수개월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한 1년 그런 정도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근육이 만약에 파열되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시기까지 계속 조심해야 되고 뭐 운동도 못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한 달 정도, 한 달 전으로 통증은 많이 잡히고 거의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운동을 하는 데는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은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다칠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손상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3% 정도라고 보는데, 13%는 꽤 큰 거예요. 10명 다치면은 1명 이상은 다시 다친다. 거기를. 그렇다는 얘기고, 그 자리가 다시 파열될 수도 있고, 그 바로 옆 또는 뭐 상하 이런 데가 파열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질문들 조금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무사리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콜라겐 주사를 맞으라고 하네요. 맞으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콜라겐 주사라는 것들은 그 이제 얘네도 결국에는 우리 파열된 부분들을 이런저런 조직들이 막 메꿔준다 했잖아요. 콜라겐도 마찬가지 연결성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사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할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로 주사는 사실 콜라겐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주사들도 할 수 있는데, 그 병원 선생님이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주사를 처방을 해주겠죠. 콜라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휴일님이 며칠 또는 몇 달 전부터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있다 없다를 반복했는데, 어제 허리를 숙이다가 허리에도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허리보다는 꼬리뼈 쪽부터 해서 왼쪽 허벅지 뒤까지 통증이 있고, 허리를 쫙 펴면은 꼬리뼈 쪽에 통증이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할까요? 요것만 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의심되는 부분들은 그 허리를 숙였을 때 허벅지 뒤쪽으로 쭉 따라서, 그리고 그 엉덩이 쪽부터 꼬리 쪽부터 이렇게 통증이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의 통증 증상 가능성, 두 번째는 허벅지 자체 햄스트링을 보면 햄스트링이 시작하는 부위가 약간 엉덩이 뒤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꼬리뼈랑 가깝죠. 거기서 뼈가 있고 여기 힘줄이 딱 붙어서 내려가면서 근육이 되고 다시 힘줄이 돼가지고 무릎 뒤쪽까지 내려서 끝이 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증상이 두 가지 이 질환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허리 쪽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허벅지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 햄스트링이 붙는 쪽에서부터 내려가는 길 따라 쭉 따라서 거기를 뭐 근육 이완도 시켜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주사도 할 수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더 필요한데, 진단하는 방법은 뭐 허리 검사, 엑스레이, 또 그리고 햄스트링 붙는 꼬리뼈 아래쪽 그 엉치뼈 아래쪽에 있는 뭐 뼈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는 초음파 검사, 뭐 더 나아가서는 MRI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둘중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병원을 가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황님이 선생님, 저는 허벅지가 아니고 왼쪽 가슴이 아픈데 심장 문제인 줄 알고 모든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염 왼쪽 가슴이 아픈데 몇 시간 동안 아팠던 적도 있고요. 그날 아프다가 괜찮아진 적도 있고,
헬스를 쉬다가 벤치프레스 110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몇 달이 지나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일단 왼쪽 가슴 쪽이 아프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겠죠. 심장 쪽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다. 그러면은 너무 다행이죠. 일단 심장 쪽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근골격계 또는 뭐 또 폐 이런 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내과 선생님이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셨겠죠. 거기가 정상이다. 그러면 근골격계에 의한 통증이다라고 하시면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 결국에는 가슴 근육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육도 뭐 이런 데도 파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흔치는 않지만. 근데 파열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근육 자체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약간 유착이라고 하는 이런 떡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근육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는, 가만히 놔두고 또 운동하면 또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풀어주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스스로도 뭐 스트레칭을 해보셨겠지만 병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육 문제가 생긴 건가요?에 대한 답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저희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비복근이 종아리 근육의 제일 대표 주자입니다. 장단지 근이라고도 하고, 얘가 주로 하는 일은 이렇게 발을 꾹 누르는 일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은 요건데, 얘는 시작 지점이 무릎 관절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관절을 지나고 더 내려와서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발끝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은 관절 두 개를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 중에 메인은 발목 관절에서 발을 내리는 거고, 무릎 관절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역할을 조금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좀 하고, 두 갈래죠. 바깥쪽, 안쪽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가 파열되느냐? 파열되는 곳은 요 안쪽에, 아래쪽, 이 아킬레스 건, 힘줄로 받기 직전 쪽, 여기가 이제 손상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요 손상이 올 수 있는 그 비복근, 장단지근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얘를 걷어내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깊숙한데 가자미근이라는 게 있어요. 가자미근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자미 맞습니다. 이렇게 좀 넓게 생겨가지고 가자미근이라고 부르고, 얘는 무릎 위까지 올라가서 시작하진 않아요. 무릎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발목까지,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데, 얘는 주로 하는 일이 누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비복근은 무릎을 구부리는 거, 발을 누르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이 가자미근은 발을 누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좀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파열되는 빈도도 비복근보다는 더 낮죠. 그리고 찾기도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여기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고 힘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초음파 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MRI를 찍기도 하죠. 그렇게 두 가지 종아리 근육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파열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종아리 근육 파열되는 거를 테니스 레그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름 붙인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외국에서 이름을 붙였겠죠.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으러 뛰어나가다가 뭐 앞에 짧은 볼을 뛰어가다가, 또는 아니 멀리 가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팍 다치는 경우들. 보통 테니스 레그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이 빡 세게 파열된 분들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막 저기 공을 쫓아가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종아리를 빵 걷어 찬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러고 이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런 거죠. 그럼 뭐야? 이게 그 정도로 되게 쾅 충격이 오면서 문제가 그 파열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종아리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열의 증상이 생기고, 주로 뭐 할 때 달리기 아니면은 뭐 점프 같은 거, 그리고 언덕을 막 올라가거나 뭐 급하게 내려올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생기면은 사실 아마 알게 될 걸요.
꽤 아프고 걸을 때도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아마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자미근이 좀 덜 생긴다고는 했는데 덜 생기는 반면에 회복하는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고요.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 MRI 이런 것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이죠. 초음파는 이게 비복근 안쪽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본 건데 여기가 이제 파열된 부분이고 요런 데는 괜찮은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피가 나서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초음파로 보기가 너무 쉬운데 약간의 미세 파열이다 이런 것들은 초음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MRI를 찍으면은 이런 식의 작은 손상들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허벅지 근육을 볼게요. 허벅지 근육은 대퇴사두근 첫 번째 앞쪽에 있는 무릎 위에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데 얘가 하는 일은 이제 무릎을 이렇게 쭉 펴는 일, 그리고 약간 뭐 스쿼트나 런지 동작 같은 거 할 때 우리 체중을 이렇게 버텨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대퇴사두근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대퇴사두근 중에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은 요건데 요거는 또 보면은 지 혼자 이렇게 쭉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은 우리 고관절을 굴곡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앞으로 하는 또는 들어 올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대퇴사두근이고 대퇴사두 머리가 이제 네 갈래로 되어 있는 근육이다라고 해서 대퇴직근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내측관근은 안쪽에 있는 거, 외측관근은 바깥쪽에 있는 거, 그리고 대퇴직근을 걷어내면은 요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중간관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햄스트링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죠. 햄스트링이 하는 일은 무릎을 구부리는 거, 우리 레그 컬 이런 거 할 때 쓰는 근육이 햄스트링입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엉치뼈 여기서 이제 힘줄이 돼서 시작을 한 다음에 크게는 한 세 갈래 정도로 나뉘죠. 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근육,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인데 얘도 머리가 두 개긴 한데 일단 뭐 세 개로 굳이 나누자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대퇴 이두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반막근, 반힘줄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시작점은 같은데 내려오면서 나뉘어서 대퇴 이두근은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끝나고 반힘줄근, 반막근은 여기서 하나 끝나고 또 더 내려가서 하나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이 되는 게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에요. 허벅지 근육 파열, 대퇴사두근은 뭐 세게 뛰다가 앞쪽에 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사람 충돌을 했다. 사람과 사람들이 뛰다가 서로 충돌을 했어. 근데 나는 허벅지를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무릎을 나를 이렇게 허벅지를 쾅 찍었다라고 하면 무릎은 되게 단단한 근육 그 뼈가 돼 있겠죠. 그리고 내 허벅지 안에도 이따만한 대퇴골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뼈와 상대방의 무릎뼈 그 사이에 근육이 이제 끼는 거죠. 샌드위치가 되면서 쾅 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근육이 빵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다치는 근육은 그 네 개 중에 대퇴직근이나 아니면 중간관근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더 많이 다치고요. 햄스트링은 다치는 그 양상이 달리기,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속도를 급격하게 늦추거나 이런 거 할 때, 점프, 착지 그런 거 할 때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근육이 팡 늘어나는 동작에서 쫙 뻗어가지는 동작에서 팡 하면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근육 파열의 양상이 되겠고, 그리고 가끔가다 엉덩이 엉치뼈 아래쪽에 이렇게 뼈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힘줄이 걔네들을 당겨서 떨어지면서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햄스트링 시작 부위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퇴 이두근 아까 얘기했죠. 바깥쪽 그런 것보다는 주로 안쪽에 있는 반막근, 반힘줄근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잘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이건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의 그 대퇴 직근 파열된 모습인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요런 식으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여기는 괜찮은 근육의 모습, 여기는 파열된 근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게 가는 부분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는 피가 엄청 고여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좀 고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럴 수 있고, 대퇴사두근에 이 파열이 생기면서 피가 고였다. 근데 이거는 피 자체가 아까 좀 메꿔주는 역할도 한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적절하게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아예 뼈처럼 좀 세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골화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빼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피를 뽑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뽑고 하는 경우들도 나타난다. 아니면은 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햄스트링 파열된 초음파의 모습이죠. 요거 이제 여기가 이제 파열된 부분이고, 길게 봤을 때는 요 자리가 이제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여기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조직, 여기는 파열된 부분, 결손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피가 메꿔주고 원래 있던 근육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초음파로 잘 안 보일 때 그 MRI를 찍어 본다 그랬죠. 햄스트링 MRI도.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파열돼 있으면은 굳이 뭐 MRI까지 안 찍어도 보이긴 하겠죠. 근데 미세 손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 MRI로 요런 작은 손상들까지도 일단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은 미세 손상까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치료는 일단 처음에는 휴식이 제일 중요해요. 휴식을 한다. 휴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단 염증 반응 막 생기면서 아프고 부어오르는 것들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찜질도 해주시고, 압박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피가 이제 슬슬슬슬 나잖아요. 근데 피가 어느 정도 피는 필요한데 너무 많이 나면은 이거 자체로 인해서 또 너무 빵빵해지고 또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좀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한 1, 2주 정도는 이제 안정을 해주는 거죠.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랑 허벅지 앞쪽은 뭐 내가 어떻게 고정을 해버리면은 걷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 그냥 압박 정도 해주고 보는데, 종아리는 비복근이 파열된 경우에는 이 방기부스 같은 것들은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걷다 보면은 결국에는 발을 이렇게 바닥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이제 비복근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다 보면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 근육 자체의 손상들은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도 있는데, 피가 난다 그랬잖아요. 피가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막 엄청 고이게 되면은 그거를 뽑아도 나중에 압박 열심히 해도 다시 보면은 또 차 있고 또 차 있고, 그래서 이제 꽤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 파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조직 재생을 위한 치료, 물론 자연 치료가 된다고 했지만 좀 더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조직 재생을 돕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사 치료, DNA 주사라든지 또는 PRP 주사라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혈소판 안에 모여 있는 성장인자들만 농축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 충격파도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할 수가 있고, 재활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재활은 통증이랑 이런 안쪽에 있는 부종 같은 것들이 감소됐을 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결손된 그런 부위가 좀 메꿔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는 방법들이 뭐 종아리를 늘어나는 동작, 또 햄스트링을 늘어나는 동작들을 해봤을 때 통증이 그래도 반대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야, 어느 정도 많이 잡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아까 종아리에 피 잘 난다 그랬잖아요.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이게 종아리 근육 파열된 것들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상태인데도 여기 이게 다 피예요. 피가 이만큼 고여 있는 겁니다. 이거가 뽑아보면은 이만한 큰 주사기 한 20cc 나올 수 있는 그 주사기로 어떤 분들은 막 5개 이상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00cc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 많은 양의 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럼 뽑고 압박하고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피나 있어서 또 뽑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아리는 좀 골치 아플 수 있으니 꽤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내가 재활할 때 좀 달려보겠죠. 뛰는데 초기부터 바로 뛰진 않고 조금 통증이 잡히면서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뛰어보는데 내가 최대로 뛸 수 있는 속도가 이제 100%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그래도 한 50% 이상 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뛰고 조금 적극적으로 뛰고 가볍게 뛰고 이런 식으로 해보라 라는 의미의 이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무릎 구부리기 또 뭐 고관절 신전하는 운동들 그리고 뭐 이렇게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프로토콜이 나와 있는 얘기고 요거는 이따가 영상에 뭐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사실 간단하죠. 뭐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거북이방님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파열된 지 2달 넘었는데 가끔씩 통증이 느껴지고 스트레칭을 할 때 예전만큼 안 되는데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재활 운동을 하면 정상화가 빨라질까요? 어떤 재활이나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달이 넘었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파열이 된 것들이 이제 결손이 메꿔지고 원래 있던 조직들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스트레칭 할 때 예전만큼 안 된다. 그럴 수 있겠죠. 일단 내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비교군이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를 스트레칭을 해보고 나랑 확실히 차이가 난다. 지금 이쪽이랑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칭 같은 것들은 지금 2달이 넘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동적 스트레칭 막 이렇게 빵빵 간 이런 동적 스트레칭이 있을 거고 정적인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만약에 내전근이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내전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허벅지 안쪽으로 오므리는 다리를 안쪽으로 오므리는 근육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활을 할 때 근력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무릎 누워서 뭐 무릎을 양쪽 구부리고 무릎 사이사이에 뭐공 같은 거 끼우고 쫙 오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도움되고 좀 더 뭐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재활 전문 병원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재활을 하시는 거죠. 치료사랑 같이 근력을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조직들을 조금 더 회복을 더 잘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주사 치료라든지 체외 충격파 이런 것들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재활 치료 기본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사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모님은 저는 평소 때나 운동할 때 보호대를 착용하고 싶은데 근육 파열 예방되는 보호대가 어떤 게 있나요? 근육 파열을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근육 파열 같은 것들은 이제 사고로 나는 거죠. 그리고 재발을 잘한다 했잖아요. 일단 한번 뭐 종아리나 허벅지에 근육 파열이 왔다라고 하면은 보호대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허벅지도 이렇게 쫙 이렇게 압박해주는 보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재활 과정에서도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슬리브 아시죠?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이렇게 신는 형태의 보호대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냉간시가 좀 안 좋거든요. 날씨 차가울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으면은 열 손실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압박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뭐 이거 한다 그래서
뭐 근육 찢어질 게 안 찢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은 조금씩 낮출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슬리브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운동하시는 것들은 특히 다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가슴 아프신 분들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요? 재활하는 병원을 가야 할까요? 근육을 봐주는 병원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뭐 마취통증학과 이런 근골격계 보는 병원 가셔가지고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매니아님이 어제 오늘 허벅지 통증이 너무 심한데 병원 무슨 과로 가야 하나요? 마찬가지. 정형, 재활, 뭐 마취 통증, 더 나아가서는 뭐 신경외과 이런 데까지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인서님, 요가 선생님이 팔을 당겨서 허벅지 뒤쪽 다 파열돼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가서 그냥 쉬었어요. 병원 안 가고요. 그 뒤로 허벅지 뒤쪽이 너무 빳빳하고 허리까지 아파요. 3년 전 일이다. 그 뒤로 겁나서 안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3년 전이면은 아마 그 자리가 회복이 뭐 좀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그게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근육의 결을 좀 맞춰주는 것들이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그냥 거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또는 안쪽에 피가 난 것들이 굳어서 뼈처럼 굳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그걸 없앨 수는 없고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주변 근육들을 일단 더 강화시키고 더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일단 안쪽에 막 딱딱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주변들은 더 뭐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강화시키고 풀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권태호님은 축구 선수 보면은 햄스트링 걸리면 또 재발이 된다고 하는데 팬들은 선수들이 완전 유리몸이네라고 하던데 축구 선수들도 햄스트링 부상당하면 왜 재발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는 조기 복귀가 되겠죠. 제대로 낫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 그럴 때 다시 다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고, 그리고 특히 축구 선수들은 근육이 강한 수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회복이 잘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재발하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런 거 많죠. 그리고 또 너무 빨리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강한 힘을 또 쓴다. 재활이 제대로 안 됐다. 근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럴 때가 재발이 잘 되고, 원래 근육 손상이 한번 일어나면 그 주변부가 다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확률도 뭐 한 1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들은 우리한테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더 높아 보이긴 하는 거죠.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인서님이 우두둑 소리 나면서 허벅지 뒤쪽에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다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물기는 다 아물었는데 아마 딱딱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확인해보는 방법은 정밀 검사하면 알 수는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이제 종아리부터 보시면은 마사지,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마사지는 초기에 막 제대로 안 나는데 거기다가 막 마사지를 하라는 거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통증이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들, 그리고 뭐 재발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마사지가 사실 간단하죠. 이런 것들 뭐 마사지 볼로 하는 것들 돌리는 방법들도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사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 저는 운동 전후에 하는 것들은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건데 이것도 앉아서 하는 거, 내가 종아리 스트레칭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앉아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줄을 이용해서 발에 끝에 걸고 잡아 당기는 거죠. 흔히들 생각하는 그 마사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방법이고, 요거는 이렇게 줄로 해도 되고 뭐 밴드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수건 같은 거 걸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할 때 좀 지그시 오랫동안 하면서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요거는 약간 종아리 근육이 비복근, 가자미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려 가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가자미근이 스트레칭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벽을 대고 발을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무릎이 발 앞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기도 아마 스트레칭이 될 걸요. 이런 동작을 하시면은 반대쪽도 스트레칭이 되는데 반대쪽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이런 거게 되겠죠. 벽을 앞에 짚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여기는 지금 무릎을 구부리고 스트레칭한 거고 여기는 무릎을 펴고 스트레칭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물론 다른 근육도 되겠지만 비복근 스트레칭에 특별히 좀 더 잘 되는 우리가 또 요것도 되게 흔히 아는 스트레칭 방법이죠. 이런 것들 스트레칭 하시는 것들이고 다음은 뭐 강화 운동 같은 것들인데 쉬운 방법들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뭐 이런 거 집에 없으면은 수건 같은 거 깔고 하셔도 되고 그냥 맨바닥에 하셔도 됩니다. 밴드 운동이죠. 밴드 운동이고 밴드는 색깔별로 강도가 다르니까 좀 저강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 발을 굴곡 하고 신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조금 이렇게 까딱까딱 빠르게 하고 계신데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버티면서 이렇게 쭉 이제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긴 한데 근육에 힘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면서 쭉 이렇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재활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성 수축을 하는 그런 밴드 운동 같은 것들 하시는 거고, 요거는 카프레이즈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올라갔을 때 잘 보시면은 요 바깥쪽,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비복근 덩어리가 이렇게 탁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을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더 늘어나는 상황까지 가시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게 얘도 초기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뭐 밴드나 이런 것들 스트레칭 밴드 운동을 신장성 수축 운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발전해 나가는 거고 맨바닥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늘어나는 동작까지 이제 하게 되겠죠. 천천히 하시고요. 그리고 두 발로 했다 괜찮아요라고 하시면은 이제 한 발로도 하는 거예요. 한 발로도 하시고 이게 벽을 짚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이렇게 한 발로 하시는 것까지도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요거는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하면서 하는 것들 이렇게 뒷발을 이렇게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거운 거 들고 있어요. 캐틀벨 들고 있는데 또 집에 캐틀벨이 뭐 있는 분들도 없겠지만 보통은 없으시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뭐 쌀포대를 들고 하셔도 되고 무거운 거를 들고 이렇게 체중 부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볼까요? 뒤꿈치를 들렸다가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지금도 이렇게 콱 내리는데 콱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처음에는 쉽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이게 흔들릴 거예요. 힘들고 흔들리면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도 재활에 굉장히 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양쪽 발 들고 버티면서 내려오기 이런 것들도 이제 벽을 안 짚고 하는 것보다는 안 짚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도 앉아서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놨어요. 요것도 지금 캐틀벨을 들었는데 캐틀벨 없으면은 쌀포대나 이런 다른 무거운 걸 올려놓고 하시고요. 지금은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발 앞쪽은 바닥에 붙이고 뒤꿈치를 올려서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건데 요것도 천천히 하시고 요거는 가자미근 강화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복근, 가자미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다 강화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가자미근을 특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옆에 있는 것도 가자미근에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금 여기도 무릎을 구부렸죠. 무릎을 구부리고 벽을 짚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요런 것들도 가자미근 강화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된다라는 거죠. 이런 종아리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결 따라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강화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재활 운동이고 뭐 몇 번을 해야 되냐 뭐 한 번 할 때 얼마나 해야 되냐 보통은 한 5에서 10초 유지하면서 버티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 하시면서 한 번 할 때만 10번 반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쉬운 거부터 하고 점점 더 올라가고 이게 끝은 아니겠죠. 이거 이후에도 뭐 플라이오메트릭스라 해가지고 좀 점프를 해본다든지 뭐 좀 더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들도 있고 뭐 밸런스, 고요수용 감각 이런 것들까지도 재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일단 쉽게 내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햄스트링을 볼 건데 햄스트링은 이것도 스트레칭하는 동작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햄스트링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이렇게 내 두 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고 이렇게 90도 정도 당깁니다. 당긴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이거를 하면은 이제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안 아픈 쪽을 먼저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안 아픈 쪽을 잡아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발 위로 쫙 뻗어보는 거죠. 차듯이 쫙 뻗어봤을 때 느끼는 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감각, 통증, 뻣뻣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다친 쪽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친 쪽을 다시 해봤을 때 안 다친 쪽이랑 별 차이가 없네? 거의 똑같네? 라고 하면 회복이 많이 된 거고 조금만 올라가도 악 하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저 자리가 많이 좀 회복이 더 필요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확인해보는 방법으로서도 저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 괜찮고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방법들도 저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젠틀하게 천천히 약하게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스트레칭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화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리에 요거 벨트를 묶었죠. 무게가 있는 것들을 묶고 여기서 천천히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거는 근육이 또 이렇게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이 되겠죠. 늘어나는 방향으로 버티면서 내려가는 건데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엎드린 상태 자세에서 발을 이렇게 뒤에서 밀어라. 밀면은 나는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근육은 늘어나는 방향인데 힘은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 게 또 재활의 한 가지 영역입니다. 이렇게 요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요거는 지금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죠. 구부려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딛고 있고 여기서 이분은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움직임은 없는데 힘은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고 있냐면은 여기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이렇게 딛고 있는데 이거를 발로 바닥을 누르는 거예요. 발을 누르면서 이렇게 꽉 힘을 주면은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면서 수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르면 구부리려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힘을 주면서 바닥을 누르는 건데 그러면은 근육은 막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육의 길이의 변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등척성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육 길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죠. 안전한 운동 방법이고 요거는 각도를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처음에는 한 90도 정도 구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펴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금 변화해 가면서 지금 조금 더 폈죠. 이렇게 하면서 이 상태에서 또 누르면서 여기 근육 뒤쪽에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재활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저기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허리 코어 운동할 때 브릿지 운동 아시죠? 브릿지 운동 할 때도 여기에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햄스트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먼저 해보고 양쪽으로 이제 할 만큼 했다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쪽으로만 해보는 그런 것들. 브릿지 운동도 지금 하실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각도 유지하시게 하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햄스트링 재활 프로토콜인데 요것도 이런 지팡이를 잡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지팡이 집에 이런 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벽 짚고 하시면 됩니다. 벽 짚고 하시면 되고 재활하려고 하는 쪽은 오른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로 버티면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반대쪽 발을 뒤로 이렇게 쭉 뻗는 거죠. 바닥에 있는 뭔가를 줍는 것 같은 그런 동작.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버티는 힘이 들어가면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과 근육 수축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얘는 이런 바닥에다가 이런 것들을 대고 이거는 다이버라는 동작이고 이거는 글라이더라는 동작인데 바닥에 이런 미끄러지는 것들을 대고 손은 이렇게 뭐 벽이나 이런 것도 짚고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버텨주면서 버티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라이더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햄스트링 재활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햄스트링 운동 중에 재활 운동 중에 제일 유명한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발을 잡아줘야 돼요. 체중을 버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몸통을 쫙 편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버티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햄스트링 힘이 쫙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잘 못 버틸걸요. 특히 다치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후기에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잡힌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 완전히 생 바닥에서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좀 가까운 벽에 이렇게 벽을 두고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서 버텨가지고 벽을 탁 짚거나 아니면 앞에 이런 것들 의자를 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면서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탁 짚고 버티면서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하면 탁 짚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햄스트링 노르딕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햄스트링 재활 운동 방법이고요. 이제는 높이가 같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쭉 버티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버티면서 내려가면서 안 되면은 땅 짚기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엎드려서 무게 메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펴지는 것들 이거를 이제 그 부하가 이런 작은 벨트 정도에서 내 몸 체중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동작이에요. 그런 재활을 해나간다.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장성 수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의 운동 방법이 있고 또 질문 답변 드리자면은 홍소희님이 헥스쿼트 런지 하는데 고관절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피가 도는 느낌, 약간의 쥐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쥐나는 듯한 느낌, 피가 도는 듯한 느낌. 이 근육 쪽에 뒤에서 뭔가 근육 쪽이 강하게 뭉쳐 있거나 또는 근력이 약한데 내가 가진 근력이 만약에 한 50점이에요. 근데 저런 동작을 하는데 한 6, 70점 이상의 근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이상의 힘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부하가 느껴지면서 근육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근육 자체에 이제 섬유들이 되게 여러 가지 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뭉쳐 있다, 딱딱해져 있다, 떡져 있다. 그럴 때도 그런 증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근육 온도 올리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워밍업 많이 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보시고 그래도 똑같은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강도 낮춰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병원 가보십시오. 김철희 님이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이후로 허벅지까지 저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냥 두면 나을까요? 그냥 두면 낫는 경우들도 있죠. 낫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겠죠. 지금 처음에 아픈 게 이 정도였다, 이만큼이었다. 그럼 점점 내려가면은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좀 심해지네? 아니면 며칠,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있네? 그럴 때는 병원을 가고 싶죠. 허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근육 파열은 재손상 확률이 높으니까 적당히 치료하고 운동하면은 또 다칠 수 있어요. 축구 선수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초기에는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을 꼭 시켜주세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 보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에 수축하는 것들, 신장성 수축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이기 때문에 근육이 다치면은 힘들어요. 재활도 오래 걸리고 또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특히 이런 겨울철일수록 온도 많이 올려주시고, 워밍업 많이 해주시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